안녕하세요. 참영석입니다. 자, 휴림로봇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날이었죠. 과연 거래 정지로 실제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한가름이 나는 날이었는데 어제 제가 가격을 좀 말씀드렸어요. 1430원 요 가격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거래 정지다. 거래 정지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를 시나리오에 넣어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일단 이제 폐기를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휴림로봇 앞으로 어떤 또 흐름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 더 갈 건지 아니면 횡보하고 갈 건지 아니면 이대로 횡보하다 조정이 나올 건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경고 상태다 보니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 패턴대로 움직일 가능성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CES 일정이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와주면서 위아래로 흔들다가 결국에는 제로 소멸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 그렇다면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시청해 주시는 입장에서 이게 별거 아닌데 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좀 역사적 신고가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물음표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시나리오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투자 경고 3일차였습니다. 3일차였고 거래 정지 예고가 떴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430원에 도달을 했다라면 거래 정지, 대략 어제 말씀드렸던 게 한 27% 정도 됐죠. 근데 만약에 진짜 27% 넘어갔다라면요, 상한가도 갈 수 있었다. 상한가 가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충분히 종가 베팅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보통 거래 정지 당하게 되는 그 가격을 알아두시면요, 거래 정지 당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갭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이 뜰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요거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렸는데, 일단 오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흐름이 일단은 조정이 나왔어요. 가장 조정이 크게 나온 게 이제 원희홀딩스가 조정이 크게 나왔죠.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마이너스 9% 정도의 넥스트 트레이드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도 호가는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센 게 아마 원익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로보티즈도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왔었네요. 로보티즈가 로봇주 3등주죠. 자, 대장주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장 역할을 해준 애들이 모두 지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의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CS 일정이 이제 왔어요. 실질적으로는 6일부터 이제 9일까지다 보니까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요, 이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일단은 매도를 혹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가하는 기업들, 일단 뭐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마 삼성을 통해서 뭔가 좀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기회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기간 동안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모회사인 두산에서 로보틱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SK그룹사 기업을 하나 인수하기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팔아서 총알을 마련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3일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자, 요거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CES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뭔가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꽤 많은 관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두셨다라면 요 구간에서 한번 비중을 축소해서라도 한번 들어갈 만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은 테마주의 편승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장 제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냉정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경고 패턴상 일단은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좀 말씀은 드렸지만, 단기제로 소멸이 온다라면 일단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CES가 끝나고 난다라면 로봇주가 그렇다고 해서 끝나냐? 또 그건 아니에요. 다음 일정이 뭐가 있죠?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조건적으로 100%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렇죠? 결국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로봇 산업에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뜻인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죠. 결국 미중 AI 다음 전쟁은 로봇 지원 사격 나선 트럼프. 일단 이건 작년 기사다 보니까 내년에 산업 지원 행정명령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검토가 아니라 프로라고 좀 말씀드리긴 모아서 99%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비슷한 섹터들이 있었어요. 어디죠? 자, 조선 섹터, 그 다음에 원전 섹터.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자, 조선은요, 미국 자체적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자,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능력은 있는데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조선이랑 원전 역시도 이거 결국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조선은 왜 그렇죠? 중국 앞바다에 대만이 있죠. 대만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군사훈련해요. 이거 왜 하는 거죠? 대만 어떻게든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대만을 자기 나라로 이제 편입하려는 계획이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거 가만히 볼 수 없죠. 왜? 대만은요, 이게 있어요. TSMC. 세계 1등 기업, 파운드리, 위탁 생산 1등 기업인 TSMC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 내줄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엔 견제를 해주기 위해서 군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 미국이요, 군사력 세계 1위는 맞는데 현재 군함 수가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견제하려면 군함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세계 1위 조선업, 중국, 여기다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죠. 2등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면서 어때요? 대표적인 기업 하나오션이죠. 이 하나오션이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무려 5배, 500% 이상이 상승됐습니다. 또 뭐가 있죠? 아까 원전 얘기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 트럼프 당선된 직후 얘도 5배 갔죠. 간 이유는요, AI 인프라, 이거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지는데 결국에는 필요한 거 뭐죠? 전기예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 근데 이거 미국은 또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도움이 필요하다. 실제로 원전을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랑스, 두 번째 미국, 네 번째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 네 번째 일본. 자, 마지막이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프랑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 상대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설계밖에 못해요. 중국과 러시아, 자, 미국과 같이 할 일은 없겠죠. 일본은요, 기술력이 일부는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원전 기술력이 퇴보했습니다. 남은 건 한국하고 프랑스. 결국에 이들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상승을 보여줬죠. 답 나왔죠? 결국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무조건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결국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자, 요거예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 미국은요, 하드웨어 부분을 상당수를 일본과 유럽에서 수입한다. 이 말은 소프트웨어는 되는데 하드웨어, 즉 부품을 만드는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런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 26년부터 양산 계획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중국 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액추에이터 발주를 했는데, 자, 중국 견제할 건데 중국산 제품 쓸 수 없죠. 그렇다면은 반사이익이 과연 어디가 될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죠. 자, 우리나라가요, 로봇 관련 특허가 세계 4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1위 중국, 2위 미국, 네 번째가 일본,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만큼 한국도 이 미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국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 최근에 강했던 이유였죠. 물론 이 CES 일정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는요. 자, 이 구간에서 뭐가 있었죠? 트럼프의 행정명령 얘기가 나와서 로봇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일단은 재료 소멸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물론 참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력을 뽐내는 기사가 나오면서 특징주 같은 기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이제 사면도 있어요. 사면 같은 기업. 또 뭐가 있죠? 워닝 로보틱스. 자, 이런 기업들은 특징주 내보내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기 재료 소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휴림로봇 거래 정지가 간다라면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횡보 혹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거래 정지가 아닌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상 4일에서 5일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까지 같이 판단을 한다라면 요건 살짝 물음표긴 합니다. 다만 제가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좀 강조드렸어요. 왜 그렇죠? 결국에는 후속으로 이어질 재료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우리기술이란 종목이 딱 지금 휴림로봇이랑 흐름이 비슷합니다. 원전 섹터 좋으면서 상승해졌다가 조정이 나오는데 투자이너빌리티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가주면서 얘도 같이 가졌어요. 근데 얘가 딱 쌍봉 패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리기술이 그래서 끝났냐? 그건 아니죠. 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전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다시 한번 우리 기술 역시 반등의 여지는 있다. 딱 휴림로봇이 이런 패턴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갑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고점 시그널이 살짝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위에 아직은 어쨌든 52주 신고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고점인 만큼 비중 축소를 한번 해보는 걸 고민해보자. 자, 이거를 기준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휴림로봇이 앞전에 흐름을 봤을 때는 5일선을 이탈하는 그 구간부터는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5일선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5일선에서 이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은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이 투자 경고인 상태다 보니까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요거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보는 건 좋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CS 일정이 일단은 이번 주에 종료가 돼요. 근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투자 경고가 1월 14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1월 14일까지 투자 경고. 근데 CES는 언제 끝나죠? 9일날 끝나요. 그래서 CES가 먼저 끝나다 보니까 이 투자 경고 패턴이 이게 정확하게 먹힐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물음표가 들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응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걸 강조드리고 그 대응 구간은 일단은 우리가 5일선을 포인트로 두자. 그리고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것도 이제 팁으로 한번 외워두시면 좋아요. 대대상승주의 특징.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의 10주선을 이탈 안 한다. 요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대상승 종목. 최근에 삼성전자도 같은 흐름이죠. 실제로 삼성도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10주선의 이탈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대세 상승. 딱 10주선을 잠시 이탈을 했었지만 결국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휴림로봇 역시도요. 자, 일단은 이 5주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는 사실이죠. 트럼프 행정명령이 남아있고 3월 달에는 이제 노랑봉투법도 이제 시행이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이 10주선을 우리가 포인트로 주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10주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하지만 일단은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재료가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명령. 자, 플러스 노랑목 요거에 대한 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보진 않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명령이 진행되고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거를 중국산 기업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 안 하고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한다라면 요것도 다시 한번 로봇 섹터의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정이 일단은 끝나간다라면 단기 조정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 사실 얼마 안 남았죠. 대략 한 5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50%.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은 한 게 이 저점이 얼마였죠? 거의 1,0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1,000원을 넘게 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거의 8배에 준하는 8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CES가 일단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은 알아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상 수익률 5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근 시장이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 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실제로요.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뉴스창에서 보시게 되면 저스템, 권리락 효과 무상증자 했다는 얘기죠. 대한제강도 무상증자, 유일에너테크도 무상증자, 폰트그룹, JWC냐 모두 다 최근에 무상증자 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기본 100% 이상은 올라주는데 이게 종목이 많아진다. 어떻게 되죠? 테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무상증자 테마 실제로 과거에 있었고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 이 종목이 무려 상한가를 6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재료는 무상증자고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테마로 갔다. 테마로 가다 보니까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죠.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돈도 잘 벌고 자산도 많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요. 대기업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봐볼게요. 대표적인 대기업 SK 하이닉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 2,000% 정도 되죠. 유보율이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다. 두산에너빌리티, 얘는 얼마나 되죠? 얘는 유보율이 129%밖에 안 돼요. 하이닉스의 거의 10%도 안 되죠.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대기업 하나만 더 볼게요. 현대차. 현대차의 유보율 같은 경우는요,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얘도 작은 편이에요.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대략 한 75,000%죠. 아까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7,200%. 근데 얘는 75,000. 현대차의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진행이 되죠. 얘는 75,000%예요. 그럼 이거 진짜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20대 1은 쉽죠. 30대 1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 2000%가 가능하죠.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요, 얘도 점상을 3번이나 갔어요. 1번, 2번, 요때도 점상이었죠.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는데 점상 3번 가고 실제로 저점 대비 330% 갔죠.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얘는 3대1 진행했고요. 얘는 저점 대비 300% 갔습니다. 자, 아까 HLB 바이오스텝 테마 1등주였던 이 종목, 얘는 8대1 진행했고요. 8대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이상도 가능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소액 정도는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못 드려요.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요, 손익비가 좋은 거죠. 손절은 짧게 칠 수 있지만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립니다. 소액만 한번 꼭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진짜로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그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영상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 기간적인 부분을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한 1년? 너무 길어요. 6개월? 이것도 너무 길어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어때요?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점상을 3번, 추가로 상한가를 3번, 6일 동안 현상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이고요. 약간 좀 우습게 표현을 하면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무리하지 말고 소액 정도는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해 볼게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죠. 제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공시 나오면 이렇게 가요. 점상으로 가요. 이때 매도가 안 나옵니다.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진입이 되나요? 여기서도 어려워요. 왜? 무섭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음봉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시원하게 대박 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진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요거죠.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 쏜다. 자,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해 보세요. 자, 이런 기업들. 자, 저스템도 무상증자, 대한제강도 무상증자, 유일에너테크도 무상증자, 모두 무상증자하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 이거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하자라고 강조드리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1월 5일이에요. 자, 정규장 시간에까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진입이 어려워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문자 남겨주시고요. 돌아오는 정규장 1월 6일입니다. 자, 화요일 정규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요, 핸드폰에서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건 휴림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내일이죠. 늦어도 우리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죄송하게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재료소멸 구간에 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재료소멸을 말씀드린 거지 로봇 섹터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건 제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 기준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죠. 자, 일봉상에서는 일단은 5일선을 좀 포인트로 두고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요거 10주선, 이 10주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고, 이미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휴림로봇 주주이자 로봇 섹터를 들고 있지만, 자,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인데 이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자,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 물론 얘는 코스피로 이전이 되지만 얘는 바이오죠. 자, 4위인 ABL 바이오, 얘도 오늘 8% 올랐죠. 얘도 바이오예요. 자, HLB, 리가캠 모두 다 오늘 플러스인데 얘네들 바이오죠. 펩트론도 바이오, 코오롱도 바이오, 삼청당도 바이오. 자, 어때요? 시가총액 상당수의 바이오 종목들이 모두 양봉입니다. 이거 왜 그렇죠? 자,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요게 있어요. 자, JP모건의 헬스케어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매년 있는 행사예요. 8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매년 1월 중순쯤에 열리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CS와 행사의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CS가 끝난 다음에 있는 일정이 바로 얘죠. 11월 13일부터 16일에 열립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CS는 재료 소멸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주, 자, 휴림로봇 주주이자 로봇 섹터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요런 JP모건 헬스케어 매년 있는 행사를 알아뒀다라면, 시장의 흐름이 이쪽으로 바이오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아셔야 되죠. 그리고 3월 달에는 또 뭐가 있죠? 인터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확률이 높죠. 이것도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보통 2차 전지의 미래에는 뭐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있죠. 전고체. 아직 전고체는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최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한농화성이에요. 대표적인 전고체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인데, 자, 인터배터리가 제가 언제라 그랬죠? 3월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최근 2년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정확하게 3월달 부근이에요. 어때요? 딱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올라가죠. 작년도 보세요. 24년도도 딱 3월에 맞춰서 인터배터리 일정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로봇 섹터 비중 축소하시고 이미 바이오에 옮겨 타셨을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인터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아마 보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시장 보는 눈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휴림로봇 주주이기도 하지만 이런 섹터의 순환매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의 생활화, 계속해서 주식의 경험을 늘려가시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 촬영을 통해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도 안내해 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맞습니다.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마지막으로 눌러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창 신고가라고 적어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